일단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사회자님께 감사해드리고요. 저도 발표 준비도 많이 해보지만 이 정도의 발표자를 준비하려면 정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인데 오늘 발표 자료는 거의 뭐 제 자리에 놓고 계속 참조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도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부영은님께 이제 발표하신 거에 관련해서 보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게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이나 아니면 아바타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건지 또 보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건지 이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너무 다양하긴 한데 발제자의 발표 자료를 놓고 보면 지금 오면을 보시면 그 업무 공간에서의 개인화, 원격 근무 등의 유연성 제고와 같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적어주시기로 했고 또 구면에서는 단속적 불규칙적 고용의 일반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감시 통제 강화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근무 환경이 지금은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 하면은 뭐 모든 게 사실 로그로 남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대화하는 것도 요즘 앱들 보면 다 그냥 텍스트로 변환해서 어 이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업무 공간의 개인화 내지는 뭐 자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의 감시 감독이 훨씬 강화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노동법적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끌어 가야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해 당사자가 설계하는 규범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셨고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터넷 이제 플랫폼과 달리 메타버스는 프로슈머들이 참여를 하고 또 기존의 게임이나 다른 것과 달리 메타버스 쪽 이용권을 보면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많이 보장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편으로 또 규범 거버넌스를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다고 보는 게 이 서비스도 하나의 민간 사업자들의 이제 서비스 영역이라는 거 보고 특히 이제 무료 서비스가 기본 많겠지만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참여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걸 강제하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저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용 규범 자체가 하나의 뭐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그 사회에서 하나의 헌법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여기 있어서 이해 당사자가 규범 거버넌스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 설계하는 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 I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서 주제가 정말 거의 망라했던 거라서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연구를 공부도 많이 했고 앞으로 놓고 이제 계속 참조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영업비밀과의 충돌 관련해 가지고 특허법의 증거개시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특허법상 이게 자료 물론 미국 정도의 뭐 디스커버리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 소송 경제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 제도나 아니면 민사소송법상 이제 인카메라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활용되는 걸 보진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 또 논문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좀 실무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상표권 디자인권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 시간상 저작권 관련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음성 송신이나 디지털 송신, 뭐 전송 등등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보셔서 이게 저작권이 이제 권리의 다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인들이나 어, 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콘서트는 특히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음성 송신이나 뭐 디지털 송신 측면을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뭐 기술 하시는 분께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메타버스 특성상 이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지 않고 그때그때만 하지만 실질적 그 인터랙티브 서로 교감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 현재 그 방송을 하는 것처럼 송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화두긴 한데 그 아바타를 넘어서서 이제 AI 아바타 같은 경우에 이 매우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이 저작권 인정한다면 이제 누구에게 인정할 건지 게다가 이제 AI 알고리즘이 적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그 보면은 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내지는 그 AI 알고리즘 제공하는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할 건지 뭐 공유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이용 약관 그러니까 지금 아래 보시면 로블록스의 약관도 그렇고 제페토 이용 약관도 보면은 약관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게임사들의 정책을 보면은 모든 게임 아이템이나 이거는 회사에게 있고 그 이용권만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약관을 보면은 오히려 UGC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권리를 많이 부여하되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권리를 다 부여한다라는 조항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관법 6조의 그 고객의 불리하게 부당에 불리한 조항, 그다음에 본질적 권리 제한하는 조항, 그다음 의사표시 의제 조항 그 12조에 있죠. 이런 것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하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뿌린 적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야권법상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외 부정경쟁 행위 쪽을 아까 전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감옥도 그렇고 남옥도 그렇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해당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감옥 남옥도 그렇고 저 뒤에 이제 조항들 보면 주지저명 요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시 들어준 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주지저명하죠. 판사 아주 나이 드신 판사님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관여를 했던 이제 소송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외국의 그 이브롬이라는 상표고 오른쪽이 이제 러브롬이라는 국내 상표인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1호, 2호 감옥 남옥의 이제 주지 점명도 인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참옥이죠. 당에서 상당한 뭐 노력도 입증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이제 원고가 모두 패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지 점명 요건을 넘어서지 못하면 사실상 감옥 남옥은 좀 운영하기 어렵고 감옥도 사실 쉽지는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현행법 요건이 이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되는데 메타버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제 일반 개인이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요건상 감옥으로 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메타버스에서 영업도 하고 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어차피 메타버스에서 하지 않을 거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경제적 침해가 과연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아까 전에 빨리 넘어가셨는데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상대로 유니버설 뮤직이나 등등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고, 근데 우연찮게 한 달 뒤에 이제 소니 뮤직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하고 관련 기사를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과연 이제 콘텐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냥 중간에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이게 그 안에서 이제 대시보드 등을 제공해가지고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간접적인 이제 관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플랫폼에서 ISP나 웹하드나 뭐 검색 엔진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좀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여서 입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AI 아바타 얘기가 좀 나왔는데 플랫폼 사업 AI 아바타가 어떤 걸 만들어내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AI가 관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용자의 평소 행동이나 말투를 학습한 다음에 이용자는 이제 관여 안 하고 있는데 AI가 이제 그 공간을 막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했던 것 같은 되게 강한 심한 욕설이나 뭐 폭언 등을 했을 때 이거 과연 법적 책임 누가 질 거냐.
민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사적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AI로 한 건지 그 사람이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의 책임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용자가 직접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냐는 경우에 이제 아바타의 뭐 표시라든지 아니면 위에 이제 뭐 아이콘 같은 거를 표시하도록 해가지고 책임을 면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얘기를 그냥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법적으로는 저 이제 송 변호사님, 네, 죄송한데 지금 13분째 지나고 있어서 네, 예, 좀 죄송합니다. 간략히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장 극심하게 문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만 14세 미만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할 때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동의랑 그 안에서 개별 사업자에 대한 동의를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매번 받게 하도록 할 건지에 대한 어,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삭제 프로세스도 매우 어려운 측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까 NFT가 마지막에 이제 쉽게 넘어갔는데 저는 마지막에 NFT를 요즘에 문제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논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거래 상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 문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민사적으로 민법적으로 보면 이 NFT를 거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의사로 서로 주고받았는지 소유권을 넘기는 거에 대한 증표로 이거를 주고받았던 건지 아니면 저작권 양도에 대한 의사인지 등등을 하는 게 의사표시 해석을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변호사님께서 그 생각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도영 변호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지금 송 변호사님이나 지금 뒤에서 토론해 주실 신 변호사님 두 분 다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가상융합 경제 관련된 어떤 그 활동들을 다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토론이 아니라 발표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주셨고 사실 신용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거의 발표 수준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5분에는 절대로 다 못하실 분량이라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화면 공유 혹시 해제해 주시면은 간단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용우입니다. 그, 뭐, 두 분 발표해 주신 분이 이 메타버스의 어떤 산업 경제적 부분과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총망라해 주셔가지고 사실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또 토론자로서 어떤 그 성의를 보이고 또 제가 궁금한 점들 그리고 약간 생각했던 점들 단면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두 분 발제자님들의 그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이제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줌 채팅방에 이제 올려드렸으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문아람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는 발표에서는 메타버스 개념의 태동, 그다음에 새롭게 부상한 계기, 그리고 사회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원래 이제 VR, AR 등의 요소 기술들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그런 메타버스의 그 헤비한 이용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현실 세계를 이제 충분히 보완한다거나 대체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 어떤 현실을 실제 보완하고 대체하는 이제 유의미하게 보완 대체할 어떤 그 시기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플랫폼화되는 어떤 질적 변화가 이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가 분산된 개방형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플랫폼에서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그 사실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론되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결국에는 그 서비스 이용하려면 그 서비스에 들어가야 하고 일정한 이제 거기서 정해진 규칙을 이제 그 따라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분산화 될 것인지, 그 분산한 이제 분산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전망은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어떻게 보면 초기 그 단계라
그 메타버스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싸이월드,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경우에도 이제 도토리라는 어떤 일종의 그 가상 화폐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현재 어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했을 때 그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가상화폐가 이제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발휘될 것인지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급해 주신 쟁점 중에 이제 어떤 정체성 혼란이나 중도에 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 전, 임명주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앱작사 관련된 뭐 IP뿐만이 아니라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망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사실은 기존의 이제 어떤 기계나 이제 서적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형성된 지식재산권 법리가 인터넷 출현 이후에 조금씩 보완되고 발전되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가 결국엔 인터넷을 넘어서 어떤 가상세계, 현실을 대체하는 가상세계로 이제 발전할 경우에 해석론과 입법론에 대해서 여러 쟁점들에서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현실 세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각 지자권의 쟁점들의 어떤 지자권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쟁점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드리면 변호사님의 어떤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표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상표 사용이 메타버스에서의 상표 사용과 어떤 식으로 충돌되고 또는 영향을 줄 것인지 희석화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이제 지정 상품에 관한 쟁점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현재 주류는 이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지정 상품 구조와 다르게 이제 메타버스만의 새로운 이제 지정권 분류가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메타버스 발전해서 현실이 대체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상표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 매개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있을 때 플랫폼이나 또는 중개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뭐 이게 개정안이라서 실제 법 발의돼 이제 법으로 이제 개정되긴 가능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이 상표 관련 또는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이 지자권 관련해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서 뒤에 이제 원래 정리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상 디자인에 관한 쟁점도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화상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에 도입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딱 궁합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되게 현명한 지적처럼 기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칙 또는 이제 경과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19년도에 저작권 제 35조의 3이 이제 개정이 이제 추가가 돼서 VR이나 AR 콘텐츠를 이제 활용할 때 어떤 저작권 저작물을 VR AR 콘텐츠 활용할 때 그걸 부수적 복제로 봐서 일정 부분 면책시켜주는 내용의 부분이 도입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게 메타버스에 이게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걸 부수적 복제로 봐서 이걸 면책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VR AR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VR AR이 발전된 메타버스에서 과연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 소위 이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작권 이제 개정안에서도 이 자동 정보 분석에 대한 면책 조항을 이제 두었는데,
이것이 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도입된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해서도 논란이 뜨거운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뿐만 아니라 OTT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 방송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시 보기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징수효율이 달라지는데 결국 이처럼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 해석을 할 것인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오프라인에서 건축물이나 미술품을 이제 3차원 이제 3차원적으로 복제할 경우에 그 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그 메타버스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께서 뒤에 이제 장표에만 언급 주셨지만 그 추구권 관련한 쟁점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이제 추가 보상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현재 그 도입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구름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매절 계약을 이제 방지하고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께서도 언급 주셨지만 이용자 아이템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기존의 게임에서는 이제 그 게임사가 그걸 갖고 있도록 했는데 이 가상 그 메타버스에서는 결국 이제 개인이 현실 세계를 대체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그 가상 아이템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NFT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일종의 등기 권리증으로서 희소성, 원본성,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의 그 소유권 증명하는 증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그 성격이나 또는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어떤 그 법리를 좀 이제 또는 관행상 또는 이제 법령상 그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내에서 음란물 제작 및 유통할 경우에는 이제 동공통신망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바타에 대한 성적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 그루밍이나 오딩이라고 해서 온라인 데이터, 온라인에서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제서 그 제15조의 2가 도입이 돼서 뭐 이를테면 카톡 대화 등을 통해서 그 어떤 이제 성추행을 하거나 그 착취를 하는 내용의 이제 그 범죄를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 변호사님, 예, 예. 예, 마찬가지로 13분쯤 되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개인정보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앞서 말씀 주셨던 거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대한 이제 그 저희 법리 이제 합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끊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요. 근데 그 오늘 지금 일정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고 이제 유튜브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발표한 토론 내용, 그다음에 저도 사실 발표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할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답변 기회를 드리고 하는 것도 별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자들께서도 충분한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면 한 2, 3분 내로 답변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토론자들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도 발표 수준의 내용이고 상당히 다들 유의미한 것인데 이걸 이렇게 넘기는 것도 아깝고 제가 생각할 땐 저희 법제도 이제 3차 포럼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제가 그때 이제 별도로 그 또 마찬가지로 발표 토론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네 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네 분, 그다음에 1차 때 정원준 박사님, 그다음에 그 선주원 교수님, 그다음에 이준희 변호사님까지 해가지고 오픈 포럼 형태로 3차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그동안에 발표하고 토론하셨던 내용들을 해서 제가 토픽하고 이렇게 좀 플로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나온 이슈들이 너무 좀 이렇게 사장되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고 사실 저희가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가 이런 논의들을 확대 재생산되고 또 최소한 과기부나 어떤 유관부처에서 어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제대로 참고를 하라, 잘 이해하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슈 레이징만 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안 들어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 뭐 1차, 2차 때 참여하셨던 발표 토론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에 한번 제가 3차 토론 일자를 한번 잡아보겠고요. 만약에 그때 참여하시기 어렵다면 이제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가 사전에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대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참여해 주시고요. 그 뭐 공적 기관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공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하여튼 제가 40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질문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질문이 더 올라왔을 텐데 오늘 지금 네트워크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질문이 좀 적게 올라왔던 것도 같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다만 3차 포럼이 이렇게 오픈 포럼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오늘 궁금하신 사항들 또 1차 때 미처 질문하지 못하셨던 것들도 3차 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플로어에 올라와 있는 토론 질문은 자, 향후 메타버스 공간에서 법적 효력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이나 온라인 창업 등 기업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올까요? 비대면 비즈니스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오피스 공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거든요. 가상 공간의 개념이고, 근데 어떻게 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온라인 쇼핑몰의 느낌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이라면 지금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입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려울 일은 없고 다만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나 뭐 이런 거를 준수하면 되는 문제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프로슈머 형태로 내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의 이용자인데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라는 그러니까 뭐 로블록스 같은 로벅스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게임 플랫폼으로 취급되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모델은 현재로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게임 모델에서 그런 프로슈머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걸 넘어서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소셜 플랫폼에서 그런 이제 유저들의 활동, 그래서 유저들 스스로가 어떤 그 수익 활동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플랫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크리티컬 매스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큰 흥행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체 수익 모델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이용자가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 그런 것은 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아예 영리 목적으로 나의 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이나 온라인 창업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아마 이 메타버스에 내가 어떤 사업자 등록 그거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약관 가입 형태일 것이고 이제 바깥의 의미의 사업자 등록이라면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때 이제 필요한 의미의 사업자 등록,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무렵까지 가면은 지금 우리가 UGC,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UGC에 대해서 과세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저의 사견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세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이 영리 목적으로 내가 업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자 형태를 구성할 것이고 과세도 이루어질 것이다. 중간에 잠깐의 공백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온라인 창업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여튼 메타버스 공간에서 프로슈머 형태로 시작했던 것이 나의 업이 될 수 있느냐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그것을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달려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런 프로슈머가 업이 될 정도로 되려면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유튜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UCC, 옛날 UCC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업은 아니었었거든요. 시작은 그냥 재미로 했었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MCN 같은 회사가 생기고 그렇게까지는 뭐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그 질문의 취지를 뭐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40분이 되었고요.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오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일단 발표자 토론자들께서는 아무쪼록 다음 3차 발표 때 그런 오픈 토론 형태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